삭센다를 투약하기 전이고 투약한 주예요. 그 주. 나오자마자 그날은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없어. 근데 내가 원래 먹방 유튜버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너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내 모 연예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근데 걔네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넛 튀기면 가늘 구멍 좁아지죠. 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그 고객들의 건강보다는 자기네 매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몇십만 원 받는데 뭐 그 가격을 차등을 두고 싶었겠어요. 그냥 똑같이 받고 싶었겠지.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운동은 따로 안 하냐. 살을 빼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오로지 위고비 마운자로 맞았을 뿐이고. 안녕하세요, 빅보스입니다. 오늘은 의사가 직접 맞아본 삭센다 위고비 마운자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직접 다 맞아봤거든요. 8월 22일부로 지난주에 우리나라에서 마운자로가 출시가 됐어요. 18일자로 도매상에 풀렸고 22일자로 로컬 클리닉에 깔렸거든요. 그래서 이게 워낙 핫하니까 실제 맞아본 사람의 느낌은 어떤지 한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보여줄게. 내가 들고 왔어요. 그래서 이거 위고비죠. 위고비 1.0mm짜리예요. 단계로 따지면은 3단계죠. 3단계. 어떻게 생겼냐면 딱 까면은 이렇게 설명서 있고 펜 있고 펜. 그다음에 바늘 들어있어요. 바늘 키트. 바늘 이렇게. 1.0mm부터는 이렇게 생겼는데 0.5하고 0.25는 이거보다 좀 작은 거예요. 요게 약이거든요. 요게 약이고 여기가 고무 패킹인데 뜯어가지고 바늘로 탁 끼워요. 결차를 하거든요. 돌려서. 그 다음에 요걸로 돌리면 1.0까지 딱 찍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찍 누르면 얘를 찍 누르면은 발사가 되는 거예요. 격발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 나가듯이 찍 나가고 아프지 않아요. 그다음에 굉장히 가는 바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런 사람 되게 많아요. 저는 보통 이거를 판매를 그냥 할 수 없으니까 한 번 놔주고 판매하거든요. 한 번 놔주면은 놨냐고 약 들어갔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 되게 많아요. 바늘 공포 있는 사람들 별로 공포심 느낄 필요 없고 셀프 주사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다. 위고비는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근데 마운자로는 어떠냐 하면 마운자로는 좀 달라요. 마운자로는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한 달치예요. 이렇게 펜이 4개가 들어있어요. 근데 아까 저거는 소독약 바르고 바늘 교체해야지 되잖아요. 근데 이건 그게 필요가 없어요. 이거 딱 해가지고 그냥 탁 가면 준비가 끝이에요. 그 다음에 요거를 탁 하면은 격발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로 탁 하고 발사하면은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버리면 끝이에요. 요게 요 한 펜 가격이랑 요 4펜 가격이랑 비슷하다. 한 달치기 때문에 부작용이 좀 덜해요.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죠. 운동은 따로 안 하냐. 진짜 살을 빼기 위한 아무런 노력도 안 했어요. 오로지 위고비 마운자로 맞았을 뿐이고 이때가 79kg. 이때부터 꾸물꾸물 조금씩 계속 찌는 거예요. 삭센다를 맞다 안 맞다 그러다가 거의 끊었을 때예요. 그리고 이때는 84kg. 근데 이때 이제 위고비가 우리나라에 나오기 직전이었어요. 10월 달에 스코틀랜드 딱 갔다 11월 달에 딱 되니까 그때 우리나라 딱 출시가 나오자마자 그날로 그냥 맞기 시작했죠. 11월 달부터 맞아가지고 14kg 달성을 했는데 식단 조절해가지고 이때 유지할 당시에 나는 어떻게 했냐면은 오이를 진짜 많이 먹었어요. 오이가 칼로리가 거의 없고 그래서 밤에 출출할 적에 사과나 복숭아 먹으면 살찌니까 오이를 잔뜩 먹었어요. 포만감 때문에 다른 걸 먹기가 싫어져요. 너무 지겨우면 당근도 먹다가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겨우겨우 유지를 했는데 근데 이렇게 얼굴이 너무 뿔고 그러니까 이게 나 움직이는 것도 부담되고 위고비를 다시 투여를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게 3일째 81.6에서 79kg 나갈 때 이 사진은 어디냐 하면은 내 사진을 찾다 보니까 셀카 사진이 별로 없어서 찾아보니 이거 박보검 팬 사인회가 찍은 1주일 지나니까 78kg가 됐고 2주일 지나니까 76kg가 됐고 3주일째가 75kg가 된 거죠. 지난주 금요일 날 마운자로로 바꿨어요. 바뀐 느낌은 어떠냐면 입맛 떨어지는 거는 비슷한데 토할 것 같은 부작용이 좀 덜해요. 그거는 되게 큰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위고비한테는 조금 미안하지만 돈이 상관없다면 마운자로가 조금 더 나은 것 같은 느낌? 위고비를 왜 끊었는지를 얘기를 해줄게. 삭센다도 내가 계속 하지는 않았거든요. 유지요법을 계속 원래 하면 좋은데 문제는 뭐냐면 모든 음식이 다 맛이 없어요. 근데 내가 원래 먹방 유튜버를 추구하는 사람인데 음식이 맛이 없으니까 낙이 없어요. 왜냐면 아무리 힘들게 일하도 이거 빨리 끝내고 나가가지고 맛있는 거 사 먹어야지, 뭐 누구랑 만나서 맛있는 거 먹어야지, 와이프랑 어디 가서 뭐 먹어야지, 그 희망으로 되게 그 힘든 시간을 버티는데 맛있는 게 없어요.
이게 묘한 그 느낌, 표정이 약간 썩어 있는 느낌 안 들어요? 느낀지 모르겠는데 몸무게가 빠지고 나서 살아가는 텐션이 조금 떨어졌어요. 힘낼 기분이 안 나요. 기분이 좋아야지 막 돌아다니고 싶고 역마살이 있어가지고 뭐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사람인데 이거를 맞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엄청 많아졌어요. 나가기가 귀찮아, 기운도 없고. 옛날에 옥태훈이 파티 준비할 때 얼마나 신나게 내가 준비했었는데 지금 막 그렇지가 않아. 사람이 차분하잖아, 옛날보다.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유튜브 팀 끝나고 맛있는 거나 같이 먹으러 가야 되겠다 그랬는데 먹으러 갈 수는 있는데 내가 맛있게 먹지는 못해. 뭔 말인지 알겠죠? 맛있게 먹지는 못해. 그냥 주기적으로 맞는 게 좀 더 건강상에 좋을까요? 아니면 쉬었다 했다 그러는 당연히 제일 좋은 거는 꾸준히 하는 거죠. 그게 비용 대비 효과적일 것이냐에 대해서는 개인마다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인 능력이 다 다르고 또 생활 패턴, 라이프 스타일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제약사가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가 없어요. 개인차가 굉장히 큰 걸 어떻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안전성에 대한 얘기는 보통 5년 안전성 얘기하거든요. 5년간 별 문제 없으면 문제 없다라고 판단을 해요. 보통은 그래요. 근데 그럼 이게 평생 맞아야 되냐? 혈압약, 당뇨약처럼 그런 식으로 이용하기에는 내가 보기에는 곤란하다. 그럼 내성이 생긴다거나 이런 건 이거는 항생제 개념하고 달라요. 서서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올라가는 거는 사실이지만 내성이라고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계속 맞다 보면 좀 둔해지는 게, 그러니까 점점 용량을 올리게, 근데 한없이 올릴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합리적인 의심을 살짝 해보긴 합니다. 5년 동안 안전성을 승인 받았다는 거예요, 이 약? 당연하죠. 이런 것들은 당연히 승인 받은 거예요. FDA FDA 승인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네. 임산부와 고령자들에게 안 처방해 주는 거 아니에요? 병원에서는 나는 임신 수유 중이다 이러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줘요. 뭔 약이든 뭐든지 웬만하면 안 해요. 사용할 수 있다라고 써진 약들도 웬만하면 안 해요. 안전을 위해서. 사실은 원래 목적과는 다르게 쓰이는 약들이 꽤 있죠. 대표적인 약들 뭐 있어요? 비아그라 있죠. 원래 엔티지라는 것은 나이트로글리세린이에요.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혈관 확장제, 말초혈관 확장제예요. 어디에 많이 쓰이냐면은 심근경색이 왔어. 갑자기 중부 흉통이 심하게 와가지고 너무 아파. 이럴 적에 응급실에 가면 혀 밑에다 넣어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게 먹는 것보다 혀 밑에서 직접 흡수되는 게 가장 빨리 돼요. 그래서 순간적으로 그 관상동맥을 이제 확장을 시켜주는 성분이에요. 혈압을 떨어뜨리고 심장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심장을 그리려니까 좀 우리 심장이 이렇게 생겼거든요. 이렇게 생겼어요. 관상동맥은 뭐냐면 이렇게 관 쓰고 있는 것처럼 생겼다는 소리예요. 그리고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데 얘가 막히거나 이 밑에 있는 그 심근 조직이 죽으면 그게 심근경색. 근데 이거의 원인을 찾다 보니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이런 게 주요 원인이라는 거예요. 요거를 혈관을 넓히는 약을 개발을 한 거예요. 파이자에서 실데나필이라는 성분을 개발을 했어요. 근데 다 죽어가는 사람은 보통 심장에 이런 거 있으면 발기되고 이런 게 잘 안 되거든요. 대부분 잘 안 돼요. 너무 간 얘기일 수도 있는데 국내 모 연예인이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누워있는 동안 와이프가 바람나고 그래서 뉴스에 난 적이 있었죠. 심근경색 맞으면은 실제로 남성 성기능은 굉장히 확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원래는 그래야 되는데 실데나필을 개발된 약을 먹었더니 발기가 되더라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심장혈관만, 관상동맥만 넓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있는 말초혈관을 다 넓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발된 것이 결국은 비아그라가 돼버린 거죠.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거죠. 그거 말고 또 있어요. 또 뭐가 있냐면은 BPH라는 병이 있어요. 남자라면 누구나 다 와요. 결국은 BPH, 비나인 프로스테이트 하이퍼플레이지아. 비나인이라는 소리는 뭐냐면 악성이 아니다. 양성. 프로스테이트는 전립선, 하이퍼플레이지아는 커졌다. 전립선이 방광이 있고 요도가 있고 남성 운경이 여기 있으면 여기쯤에 있어요. 근데 걔네가 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넛 튀기면 가운데 구멍 좁아지죠. 그런 것처럼 요도를 막는 거예요. 소변 보기가 불편해져요. 근데 얘가 뭐에 반응하냐면 남성 호르몬에 반응해요. 그럼 얘네를 작게 만들려면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남성 호르몬 억제제를 투여를 했더니 이게 좋아졌어요. 그 약이 프로스카라는 약이에요. MSD, 머크에서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거를 먹은 사람들이 BPH는 좋아졌는데 머리털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5mm짜리인데 1mm짜리로 나온 게 프로페시아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페시아 먹으면 다 이제 머리털이 많이 나잖아요. 그런 거는 사실 너무너무 많아요. 덴마크 이제 제약사거든요. 노보 노르디스크. 근데 내가 이제 레지던트 할 시절에 뭘로 유명했냐면은 노보렛이라는 인슐린을 만드는 회사예요. 당뇨 때문에 개발이 됐어요.
당뇨를 컨트롤하려고 사람들한테 널리 쓰이다 보니까 당뇨가 잘 컨트롤 되는데 이 사람들 몸무게가 다 빠지더라는 거예요. 우연찮은 기회에 개발된 약은 되게 많아요. 요즘 전 세계 제약사 시가총액 순위 보여줄게요. 1위가 존슨앤존슨이고 2위가 로슈고 쭈르륵 있고 노보노르디스크가 11위에 있네요. 근데 이거는 시가총액 얘기고 품목별로 보면은 2위가 노보노르디스크사의 오젬픽이에요. 전 세계 판매 2위의 약물이에요. 오젬픽은 지금 우리나라에는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국내에 출시됐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나름 강의 준비하다 부지런히 찾았는데 오젬픽이 원래는 전 세계적인 품절이 나가지고 공급이 안 된대요. 원래 안 될 거는 없는데 3위가 뭐게요? 3위가 마운자로. 쇼킹하죠. 근데 출시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아니죠. 미국에서는 출시한 지가 꽤 됐죠. 우리나라에 들어온 지가 엊그제죠. 삭센다를 먼저 맞았거든요. 삭센다가 발매된 것은 미국에서 FDA 허가가 난 건 2015년도, 16년도 이때쯤인데 우리나라에 들어온 거는 2018년도 봄이에요. 이 삭센다를 딱 맞았어요. 딱 맞고 몸무게가 정말 쭉쭉쭉쭉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 대박 났구나. 이 회사 주식을 사려고 딱 봤더니 그 미국에 상장돼 있는데 이미 삼성전자하고 비슷해요. 시가총액이. 그래서 그때는 곤란하다. 삭센다를 투약하기 전이고 투약한 주예요. 그 주 88kg였어요. 그리고 이게 그해 12월인데 그때 계속 맞았거든요. 나는 근데 이때도 얼굴 팽팽하니까 젊어서 나는 좋긴 좋은데 지금 좀 늙어가지고 2022년도예요. 텀이 길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있었게요? 코로나가 있었지. 코로나가 있어서 내가 뭘 했게요? 마음고생을 했겠지. 그 와중에 스트레스 받으니까 막 먹는 일이 벌어지면 삭센다를 또 집중 투여를 해가지고 또 빼놓고 그래서 좀 말랐을 때 이때. 작용 메커니즘은 하도 많이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소개시켜줘서 내가 너무 간단하게 넘어간 것 같은데 어쨌건 두 가지예요. 뇌에서 배가 안 고프다고 느끼게 만든다. GLP-1은 우리 몸의 시상하부라는 곳에 있는 포만 중추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배부르다고 느끼게 만들어요. 배가 안 고파. 뇌에서 느껴지는 배고픔이 없어. 음식을 갈구하는 식탐 그런 게 없어져요. 그리고 또 하나의 효과는 뭐냐면 위장관 운동 천천히 내려가게 만들어요. 그럼 빨리 내려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히겠죠. 막히면 어떻게 돼요? 토하겠죠. 오심구토. 천천히 내려가니까 뭐가 생겨요? 변비가 생기겠죠. 너무 심하지 않은 오심구토, 설사, 변비 이런 현상은 부작용이라기보다는 효과라고 봐야 돼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위고비를 이기고 뭐 살이 쪘어. 그런데 저는 거의 100%까지는 아니겠지만 95% 이상 제때 용량을 못 올렸거나 적정한 용량을 못 찾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원리상으로 그걸 이기고 많이 먹을 수가 없어요. 위고비가 영국에서 몇 명이 췌장염이 나와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우리나라 지금 엄청 많이 팔리고 1,000억 넘었거든요, 매출이. 근데 내가 위고비 부작용으로 국내 췌장염 사례가 있는지 봤더니 아직 국내에서는 1,000억 원어치 넘게 팔렸는데 한 사례도 없어요. 위고비는 다 똑같은데 주 1회 투여, 뭐 염기 하나 정도가 다르겠죠. 그래서 오래가게 만들어 놓은 것이고 마운자로는 역시 주 1회 투여인데 비슷비슷한데 GIP가 같이 들어가 있죠. 그것만 달라요. 성분은 다르지만 비슷해요. 그리고 용량도 달라요. 위고비는 기존 4회분 한 펜에 들어있고 주사바늘 교체형이에요. 그 다음에 마운자로는 1회 1펜이에요. 용량별로 가격이 동일했었는데 원래는 마운자로가 출시되면서 용량별로 다르게 바뀌었어요. 이렇게 해놓은 것이 과연 고객에게 최적화된 용량일 것이냐에 대한 의문은 살짝은 있어요. 근데 내가 큰 도움을 받은 입장이고 나에게 많은 매출을 올려주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비판적으로 볼 생각은 없어요. 근데 모든 제약사들이 단지 선의는 아니라는 거예요. 당연히 제약 대표적인 연구개발 중심의 산업이거든요. 이게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개발하는데 돈이 엄청 들어가요. 근데 정작 카피해서 찍어내는 데는 돈이 별로 안 들기 때문에 히트작 하나만 있으면은 순이익률이, 이익률이 엄청 높은 거예요. 그래서 포장이 제일 비싸고 이 펜 키트가 제일 비싸니까 용량별로 가격 똑같은 거는 얘네들 입장에서는 원가는 10원, 20원 차이인데 많아봐야 100원, 200원 차이인데 몇십만 원 받는데 뭐 그 가격을 차등을 두고 싶었겠어요. 그냥 똑같이 받고 싶었겠지. 제약사별로 특허 기간은 보통 20년이거든요. 근데 얘네들도 지금 이렇게 잘 나가도 나온 지 20년이 되면 다 카피 나오고 오리지널리티의 밸류는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겠지만 예전처럼 독점적인 지위가 되지를 못해요. 그건 뭘로도 알 수 있냐면 위고비 가격 떨어진 것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마운자로 출시된다는 뉴스가 나온과 동시에 위고비 가격을 낮추겠다라고 통보가 왔거든요. 제약사들은 별로 안 좋아하는 말이겠지만 제약사들은 솔직히 말하면은 고객들의 건강보다는 자기네 매출에 훨씬 더 관심이 많아요. 물론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 건강하게 해야 되겠다
되겠다라는 사명감으로 제약 영업을 하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약사들은 기본적으로 기업이잖아요. 기업은 이윤 창출을 목표로 하는 집단이지 선의로 이걸 만들고 이런 거는 없어요, 기본적으로. GLP-1은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예요. 그 다음에 GIP-1은 글루코즈 디펜던트 인슐리노트로픽 폴리펩타이드래요. 우리 몸에 췌장이라는 것이 있죠. 궤도에 알파셀과 베타셀이 있는데, 베타셀에서는 인슐린이 나와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하고, 알파셀에서는 글루카곤이 나와가지고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하잖아요. 원래는 그래요. 근데 글루카곤 라이크 펩타이드, 그러니까 글루카곤하고 분자구조가 비슷하게 생겼어요. 하는 역할은 뭐냐면 글루카곤하고 반대 역할을, 인슐린 분비를 촉진해요. 혈당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GIP-1은 마흔자로의 역할, 이고비는 전부 다 GLP-1, 삭센다도 GLP-1인데 마흔자로에만 GIP-1이 역할이 같이 해요. 근데 단독으로는 큰 영향이 없는데 같이 쓸 경우에는 부작용이 적고 시너지가 난다라는 게 어떤 얘네들의 공식적인 입장인 거예요. 근데 그거는 임상적으로 맞아보고 판단해야 될 일이지, 그 메커니즘을 우리가 분자생물학적, 세포생물학적으로 완벽하게 분석을 했느냐, 전자현미경 보면서, 그건 솔직히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어쨌건 얘네들의 발표는 그래요. GIP-1은 마흔자로의 입장이기 때문에 약간 마흔자로의 입장을 대변하는 느낌. 아직도 긁지 않은 복권 있으시다면 이번 편을 보고 긁을 맘을 먹었다면, 그렇다면 빅보스 찾아주세요. 빅보스 3000 파이팅. 부작용 얘기 중에 그 얘기가 빠져 있더라고요. 근손실이 어떤가에 대한 얘기가 제대로 얘기를 안 했더라고요. 근데 마치 이제 온라인상에 근손실이 일어났다, 소위 거미형 체형이 됐다, 몸은 뚱뚱하면서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은 위고비만의 부작용, 마흔자로만의 부작용이 아니에요. 마치 그게 주범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부작용이라기보다는 당연한 결과다. 비만은 불치병이에요. 이거를 효율적으로 잘 이용하는 방법을 잘 터득을 해야죠. 그렇지 않고 이거를 맹신하고 마냥 이것만 의존했다가는 아까 말했던 거미형 체형. 그래서 약물은 잘 알고 잘 이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제가 셋 다 맞아봤잖아요. 제 입장은 이래요. 굶어서 생기는 부작용이에요. 근육이 먼저 소실이 일어나는 거는 널리 알려진 사실이에요, 이미. 그거는 위고비의 부작용이라기보다는 굶어서 살 빼는 거의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걸 막으려면 어떻게 했느냐? 당연한 얘기예요. 단백질 위주의 식단, 닭가슴살이라든가 고기라든가 콩, 두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 위주의 식단을 하고 근육 운동을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이 빅보스가 꼭 드리고 싶습니다.